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늘 하던 식으로 복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예, 복습 끝난 뒤에 본 수업 시작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5대4 연관전설을 오늘 하겠는데 그 전에 네, 치용전기를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하고 있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그 저주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 산이다, 전부 산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서남 쪽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남서쪽이 더 이제 일반적이겠어요. 그래서 남서쪽에 여러 봉우리는 숲과 골짜기가 특히 아름답다라고 했고요. 그곳을 봤을 때 무성하게 깊고 수려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 그게 바로 낙야산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산으로 어, 6, 7리를 가면은 점점 물소리가 졸졸 들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두 봉우리의 사이에서 이게 이제 쏟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쓰다 이런 건데 뭔가 액체 같은 게 쏟아지다 이런 거니까 그거를 뜻을 그대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봉우리 사이로 예,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양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점점 그 지명을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예, 지금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봉우리를 돌면은 길이 이렇게 막 바뀌는 곳에 정자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새가 날개를 펼친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까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예. 어디에 가까이 있냐면은 샘 위로 가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샘 위로 새가 날개를 펼친 듯이 가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치용정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뭐뭐 자 이게 바로 뭐뭐 야 해서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습니다. 그 정자를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산의 스님인 예, 지선 스님이다. 그리고 그 정자에다가 이름을 붙인 사람은 누구인가 했는데 태수가 스스로 일컬음이라 그랬으니까 태수가 스스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거 해석을 태수의 호를 갖다 붙인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거 그냥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의 해석이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반영을 한 해석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보가 많이 들어간 편인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냥 이거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태수하고 손님들이 와서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는데 좀 적게 마셔도 곧 취하고 이게 이제 태수 자신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도 가장 높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많아서 스스로 어, 일컬어서 치용이라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는요, 이 스스로를 일컬어 치용이라고 했던 것이다. 해서 여기서는 이것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해석처럼 스스로의 호를 치용이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그 뜻은 같겠습니다. 예. 그리고 치용의 뜻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과 물의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제 해석에 큰 무리는 없는데 이거 바로 여기서부터 조금은 어려운 해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상과 물의 즐거움은
아름다움은 그것을 이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상과 무를 즐기는 것은 그것을 마음으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예, 술에 기탁함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상과 무를 즐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술의 기탁함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뭇에 대해서라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다면은 이 화제가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예, 숲에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돌아오면은 바위 구멍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며 변화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산속의 아침과 예 그리고 이제 저녁이다. 이것도 이제 뭐뭐 하는 것이 바로 뭐뭐이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바로 이거 다음이겠네요. 해석을 조금 바로 여기네요. 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해석을 할 때 이 사실 누군가 질문도 했었는데 이거를 사계절이 아닌가 했는데 사실 이게 사계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사계절을 나타내는 그런 묘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봄이에요. 그리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들판에 꽃이 만발해서 그윽한 향기가 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가 수려하게 자라서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과 서리가 고상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고 물이 떨어져서 바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속의 사계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들판에 꽃이 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서 그 뭐야 그늘이 무성하게 드리워지는 게 이게 어느 계절입니까? 일단 여름에 제일 잘 자라서 그늘도 제일 무성하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바람이 조금 서늘해지고 서리가 내리고 이게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겨울에 이제 주로 물이 줄어들고 그죠? 이제 얼음도 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잠겨 있던 바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계절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시에는 원래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루 중에 어, 새벽하고 그 다음에 낮하고 저녁하고 한밤중 이 하루의 네 가지 때를 또 사시라고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표현하고 뒤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이런 어떤 예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하루에 네 때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 이게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묘사한 게 확실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사계절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 뭐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하루 네 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네 계절에 걸쳐 가지고 반복해 옴으로써 자기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네 계절의 경치가 정말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어요.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그 즐거움이 역시 이제 끝이 없다라고 감탄하게 되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해석을 여기까지 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약간 실수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게 사실 이것하고 이게 두 개의 뜻이 같은데 제가 이제 글자를 이건 줄 알고 이걸 이제 타이핑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누가 지적을 해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진짜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는데
조금 이게 바뀝니다. 요새도 이런 이게 이제 구루거든요. 구루병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뼈가 굽는 병입니다. 그 비타민 뭐를 안 먹으면 구루병이 걸린다 뭐 이런 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요새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옛날에는 이게 이제 많이 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송 이전 당나라 이전의 텍스트가 이제 주된 공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현대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표현을 송대가 사실 현대하고 조금은 더 가깝잖아요. 그죠? 예, 그 선진시대 이런 데 비교하면 그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좀 이제 이게 이제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짊어진 사람들은 길에서 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은 예, 나무 밑에서 쉬고 그리고 앞선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은 부르고 뒤에 사람들은 호응을 하는데 그러고 이제 이게 이제 노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등급은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들, 그리고 손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 노인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왕래를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 저주의 사람들이 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네, 지난번 복습을 마치고 이제 본 수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예, 이제 지난번에 안 했던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네, 조금 질문 사항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는 언제라고요? 예, 10월 22일이죠. 그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고 비율은 배운 텍스트 60% 그리고 이제 안 배운 텍스트 40%입니다. 그죠? 안 배운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제가 습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문형이 주로 나오는 것 위주로 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은 제가 이제 주석을 달아서 제공을 그 뜻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이게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온라인 텍스트가 여러분들이 온라인 자료는 물론이고 사전도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양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평소에 계속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번 네, 이거 한번 F조에 예, 이서윤 학생이 네, 여기 이제 첫 두 구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宁息而渔，牺牲而鱼肥。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연정 학생이 그 다음 두 구절 읽어주시겠어요? 예, 지울리에까지. 네. 이연정 학생 왔습니까? 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이예린 학생이 예, 지울리에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酿泉为酒，泉香而酒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예린 학생이 방금 했고 이용준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哎，山遥野宿，杂然而前陈者，太守宴也。 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한국 한자음 중에 특별히 언급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간체자도 예,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나와서 이제는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아시죠? 간체자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해석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비 학생이 여기 네, 이 페이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시내에 다다라 고기잡이를 하는데 냇물 깊은 곳에는 살찐 고기가 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계곡이 깊어서 예, 고기는 살이 쪄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순접이니까. 요 웬만하면 순접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이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니까 계곡에 가까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계곡이 깊다 보니까 예, 고기는 살이 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인우 학생이 그 다음 구절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예습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사실 굉장히 쉬운데 이거. 네. 조금이라도 봐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서윤 학생이 예, 지울리에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그 량泉을 술로 삼고 네. 그泉香 그 냇물은 맑은 술처럼 향기로웠다. 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사실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양천은 고유지명이잖아요. 그죠? 예, 잘했어요. 그리고 술로 삼는다 그대로 되는데 이거 그냥 우리말로 해버려요. 술을 한다. 그러니까 술을 만든다는 거죠. 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 할위자를 삼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만든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천으로 술을 만드는데 이거는 뭐죠? 예, 샘이 향기로워서 술이 맑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 맑을 열자죠. 그죠? 예. 그래서 샘이 향기로워서 샘의 향기가 좋아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술이 맑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말이 되도록 이렇게 딱 해주면은 예, 여기서는 대부분은 해석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게 막 꼬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은 그 사람들이 조금 쉽게 그 처음에 딱 이제 이 글자를 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 구양수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다음에도요. 같이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현정 학생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예린 학생이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끝까지 한번 번역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산과 들에서 나는 것들로 안주를 하여 되는 대로 대충 앞에 펼쳐놓은 것은 태수의 잔치이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해석은 의역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구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육곡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달월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왼편에 붓으로 이거 그대로 써가지고 예 고기를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그죠? 예. 그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산에서 나는 고기, 반찬. 예, 그리고 들에서 나는 이건 푸성기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이거 들나물, 속자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는 고기 반찬, 고기와 그리고 들에서 나는 나물로 안주를 막 예, 이게 뭡니까? 예, 여기저기 막 섞어가지고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섞어 놓은 것, 섞어서 앞에 벌려 놓은 것, 이것이 바로 태수의 잔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예, 질문 사항은 조금 적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산에서 나는 육고기, 들에서 나는 산나물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앞에다가 벌려놓은 것 이것이 바로 태수의
연회이다, 잔치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이제 난이도를 이제 한 중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시험을 낼 때 안 배운 문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것도 내야 되겠죠, 물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스크립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조한테 제가 묻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약간 어려워졌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난이도 중에서 이게 상으로 좀 갈락말락하는 그 정도의 예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이조에 제가 묻게 되어 있네요. 아이조에 카토리 호코 학생이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페이주 네. 여기까지요. 예. 宴亨之乐，非思非局。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좀 긴데 함지훈 학생이 네, 여기 환예 여기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좀 깁니다. 色者众，义者胜，愁光交错，坐起而喧哗者. 이 글자를 헷갈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니 그냥 글자. 무리 중자예요. 무리 중자. 예. 중. 众宾欢也.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읽은 게 이 중자가 우리 책에도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명중하다 할 때 그 중자입니다. 원래 중학교 중시에 할 때는 일성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 중시엔 할 때 그 중자인데 동사로 가운데 딱 이게 그야말로 이제 비주얼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화살이 여기 이제 뭐 있으면 관역이나 그 물체가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관통한 거거든요. 그죠? 관통했습니다. 쭉 사성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잘 반영해서 적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국 한자음도 중자이고 이거 여러분 그 간체자를 이거 잘 찾으셔야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쉽게 쓰죠, 여러분. 그죠? 이 승자도 여러분 여기 이제 나의 생자 붙여 굉장히 쉽게 쓰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되겠고 이것도 목숨 숫자를 어떻게 잘 예, 약간 삐뚤게 쭉 이렇게 임금왕자 비슷하게 하면서 이거 올라가면서 밑에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이 화자는 쉬워서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은 황누리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 苍颜白发，推然乎其间者，太守罪也。 네, 이거 후라고 해야 되죠, 그냥. 예. 예, 잘 읽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창자도 그 간체자를 이 부분을 거의 다 날려버리죠, 그죠? 굉장히 간단하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찾아봐 주셔야 되겠고요.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 드렸으니까 조금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연애가 한창일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승 학생이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예. 연애가 한창일 때 즐거움은 현악기와 관악기가 필요 없었다. 네. 연애가 한창일 때의 즐거움은 현악기하고 이게 현악기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악기도 없고 관악기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없는데 원래 연애하면은 막 예, 음악이 조금 예, 곁들여져야지 괜찮은 건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연애인가? 그 다음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카토리 호코 학생이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좀 깁니다. 네. 그 트호하는 가운데 마득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이 이기고 술잔에 잔수가 섞여 셀 수 없고 일어나고 앉으며 시끄럽게 터드는 자가 있고
여러 손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네, 잘했습니다. 거의 다 됐고, 우선 처음에요. 이거를 딱 포착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뭐뭐뭐뭐뭐뭐 하고 자자, 논자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뭐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도요. 그 연애의 즐거움이 한창일 때는 이런 것이 없는데 과연 그 한창일 때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격을 하는 사람은 맞추고 이거 이렇게 해석해.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해석할 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됐습니다. 사격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투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좋겠죠.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호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투호가 뭔지 알죠? 이거 우리나라에도 셋이 민속놀이에 중국에서 들어온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그 통 같은 거 몇 개 해놓고 던져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그 점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투호를 하는 사람은 명중을 시키고 그리고 바둑을 두는 사람은 이기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 상가지 숫자인데 이거는 이제 그 뿔로 만든 이게 이제 뿔각자잖아요. 그죠? 이건 광자는 그 음으로써 이거 전체적으로는 그 뿔로 만든 술잔입니다. 뿔로 만든 술잔으로 술을 들이켜서 한 잔 마시면은 그걸로 이제 상가지, 그러니까 샘을 하는 가지로 한 잔 마셨다고 이렇게 그 당구 칠 때 여러분 그 점수 날 때 뚝뚝 이렇게 옆으로 떼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상가지 하나 이렇게 옆에다 표시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 막 교차를 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막 여기저기 막 난잡하게 버려져 있고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앉아 있고 일어나 있는 사람은 일어 있고 시끄럽게 왁자지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손님들의 즐거움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이렇게 즐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태수의 연애가 가장 한창일 때 그 막바지 그러니까 절정에 다다랐을 때의 즐거움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이제 여러분 근데 이거 어려운 건데 그러고 보니까 되게 잘했네요. 예, 해석이 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함지은 학생이 끝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그 여윈 얼굴빛과 하얀 머리인 늙은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쓰러졌는데 그것은 태수가 술에 취한 것이다. 네, 그쵸.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굴이 창백하고 백발인 사람이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연애가 한창 막바지 절정에 이르른 이 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바로 태수가 취했음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 스크립트 끝까지 해석이 잘 되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좀 되게 추워졌네요. 제가 겉옷을 좀 입어야 되겠어요. 예, 잠깐만 겉옷을 찾아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네요. 예. 이거 어려운 건데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좀 약간은 좀 그런 게 그 투어를 해서 명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닌 사람도 있고, 그죠? 바둑을 이긴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은 진 사람이 또 있다는 건데,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요거 약간 이제 즐거운 면에만 조금 초점을 맞춘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이제 태수는 이제 취한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조금만 마셔도 취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취했는데 태수 혼자 지금 막 취해가지고 쓰러지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H조의 예, 정민지 학생이요. 여기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크 정예까지요. 예. 已而夕阳在山，月影散乱，太守归而宾客从也。 아, 네, 잘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H조의 정훈재 학생이 네, 이거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树林阴翳，鸣声上下，有人雀儿浅摇乐也。 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잘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과연, 예, 이제 그 즐거움이 끝날 때쯤에, 이 태수였던 그 구양수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진우항 학생이, 그 총회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이흐고 서양이 산꼭대기에 떨어지고 사람의 그림자는 흩어져 어지럽고 네. 태수가 들어가서 빙그들이 그의 뒤를 쫓아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게 사실 뒤에 나오면요. 그 단정을 나타내는 종결사인데 이게 앞에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간 문법적인 그런 거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특별히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석을 여러분 그 온라인 사전이나 뭐 사전 찾아보면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후에 뒤이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얼마 뒤에 이런 뜻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혹은 이제 이후에 석양이 산에 걸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어지러이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태수가 돌아가고 예, 손님들은 예, 빈객들이 그 태수를 쫓아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잔치 요새 말로 파티가 이제 끝나서 집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강 학생이 끝에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하늘에 구름이 덮여 숲이 어두워지고 새들은 오르내리면서 지저귀니 사람들이 가고 새들이 즐기는 것이다. 아, 네. 앞에 요 내자를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예.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 주시겠어요? 하늘에 구름이 덮여서 숲이 어두워지고로 해석했습니다. 아, 네네. 숲은 하늘에 구름이 덮여서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어는 숲인 겁니다. 나무 숲자에 숲님자 했는데 이거 전체를 그러니까 한자어가 사실 이제 쌍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수림했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숲이라고 하고 해서 숲은 예, 하늘에 구름이 덮여서 어두워지고 예,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새들 우짖는 소리가 아래 위로 들리고 그죠? 예, 그 말은 이제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위에서 짖고 그리고 밑에서 우짖고 뭐 이런 소리가 아래 위로 계속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노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나들이 나왔던 사람들은 가고 이제는 갔으니 이제는 금수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새들이 날짐승하고 길짐승들이
즐기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이거 예, 괜찮게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예. 이게 한국 한자음이 예자입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많이는 안 쓰는 글자인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한국 한자음이 예자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간체자나 한국 한자음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싶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유일하게 조금은 어려운 글자입니다. 네, 괜찮죠? 예, 그러면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예, 이거 마지막입니다. 예. 여기는 제가 이제 특별히 가져온 게 없어요. 이제 어휘 같은 거.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쉬운 말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석은 조금은 약간, 예, 왜냐하면 이제 약간, 교묘하게 뭔가 이제 앞뒤로 구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약간, 구양수가 끝에 뭔가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교묘한 어떤, 그 언어의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석할 때 약간 좀 어렵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즈 렌즈러까지 시조에 백재원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然而禽鸟之山林之乐而不知人之乐.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선 학생이 여기 지르의 여기까지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해석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참 해석 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해석은 조금 이따 하고 예. 아, 네. 人之从太熟有而乐，而不知太熟之乐其乐也.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박수환 학생이 타이쇼예까지 한번 예, 읽어 주시겠어요? 네. 最能同其乐，醒能数以文者，太守也.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은수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太守为谁？鲁陵欧阳修也. 아,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이제 끝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이 숫자는 사실 이제 이게 현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사실 옛날식으로 하면은 요 부분 좀 바뀌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 그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이렇게 약간 예, 옛날식 글자가 있고 요새식 글자가 있는데 뭐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예, 얼부즈 렌즈 러까지를 한번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김형욱 학생이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아, 네. 하지만 들새들은 숲속에서 노는 즐거움을 알지만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모른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수들이 예, 금수들은 예, 산속의 즐거움을 안다, 그죠? 산속에서의 즐거움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지만 예,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는지 사람들의 즐거움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무새들하고 사람들의 그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백재원 학생이 치르예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태수가 그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렌즈 총 타이쇼 요러 이거부터 예, 같이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사람들은 태수를 따라서 노는 것을 즐거워할 뿐 태수가 그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예, 의역을 하면은 예, 통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약간 좀 예. 이 르어하고 이 르어가 좀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 르어는
지금 이게 목적어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명사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동사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은 태수를 따라서 놀면서 즐기지만 태수가 그들의 즐거움을 즐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면은 백정원 학생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성분이 다릅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이 태수를 따라서 놀면서 즐기지만 이거 역접이네요. 예, 이거 역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역접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역접이 나왔습니다. 즐기지만 태수가 그들의 즐거움을 즐긴다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약간 이 낙자하고 이 낙자의 그 어떤 그 역할이 조금 달랐다는 거를 캐치를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타이쇼우예까지를 박현선 학생이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술에 취하면 능히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네. 깨고 나면 능히 그러한 즐거움을 글로 써서 표현하는 것이 태수이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전체적인 해석 자체가 뭐뭐 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태수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형을 짰기 때문에 이제 해석도 약간 이제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하면은 술에 취했을 때 능히 그들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취했을 때는 능히 이거는 예, 잘못했습니다. 깨었을 때 이거는 취했을 때 이거는 이제 깨었을 때 그죠? 예, 깨었을 때 능히 예, 글로써 서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태수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 이제 해석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수환 학생이 끝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태수가 누구인가? 네. 바로 여름 사람 구양수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혹시 지명을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책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이 고유명사는 원칙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양수의 원적,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양수가 강서 출신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수는 누구를 일컬음인가? 이 지역의 구양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해석도 잘 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 치홍정기의 해석이 잘 되었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질문이 있으면은 한번 질문을 해 주시겠어요? 약간 좀 기다렸다가, 네, 질문을 기다렸다가 다음번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것도요, 구양수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자의 소개는 조금 제가 이제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런데 다음번 거는 약간 좀 의미심장한 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약간 길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정강독을 들을 때 물론 이제 그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그 문형의 숙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휘들의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을 사전 찾아가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다음번은 5대4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중국 역사 24사 혹은 이제 25사에 대한 이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은 아마 1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그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둬야 되는 거는 있거든요. 그거를 짧게나마 이제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그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질문이 없으면은 이 다음번 예, 으로 넘어가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제가 소개는 좀 약간 길게 해야 되겠고요. 예. 네, 질문이 사실 치용전기는 이전에 나온 텍스트에 비하면은 예,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지난번에 했던 것도 조금 쉬웠습니다. 그죠? 예. 이게 사실 후대로 갈수록 조금은 어떤 문형의 뜻이 명확해지는 텍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거는 조금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글쓰기 1의 채점이 제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사실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수 조정 좀 하고 내일 제가 이거를 순서대로 블랙보드에 이제 올려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내일 확인 못하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다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편차는 좀 있겠어요. 이제 다른 업무도 제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올리는 학생하고 마지막 올리는 학생하고 이제 사이에 그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모든 학생이 블랙보드에서 글쓰기 2일에 채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대4 연관전 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 구양수가 쓴 건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전에 텍스트에 나왔던 이거를 제가 이 숫자가 요새 쓰는 글자예요. 이게 요새는 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다른데 근데 이제 같은 글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구양수가요. 이거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읽을 때 5대4형, 관, 전, 서 이렇게 읽느냐? 아닙니다. 이거요. 5대4 끊고 연관전 끊고 그리고 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은 5대4, 5대4, 연관, 전, 서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5대라는 시대의 그 조대에 대한 역사 중에서 연관이라는 특정한 어떤 관리들에 대한 어떤 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문을 작성했다 이런 겁니다. 5대4는요 여러분 어떤 단대입니까? 여러분 5호 16국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5대 10국이라고 또 있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5호 16국인가 아니면 5대 10국인가 좀 헷갈리겠죠. 그런데 구양수가 바로 송대 이전 시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디에 되겠어요? 예, 당이잖아요. 그죠? 사실 구양수가 신당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신당서를 송기하고 구양수가 이제 주로 편찬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바로 이전의 시대도 썼습니다. 수서는 아니고 이 이전의 시대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좀 헷갈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이전의 시대가 신당서이기도 하겠는데 당나라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그 나라들이 복잡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 80년밖에 안 될걸요, 아마.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너무나 많은 그 조대가 이제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5대입니다. 그게 이제 5대 19개 해당이 되겠어요. 그거를 이제 이 앞에 누가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 이제 구양수가 다시 씁니다. 이게 이제 신5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자가 붙는 거는요.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이 원래 나온 이 당서를 구별하기 위해서 신당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양수가 신당서도 편찬을 했고요. 그리고 신5대사도 편찬을 했습니다. 각각 신당서는 언젠가 하면은 당나라 때죠, 그죠? 송 바로 이전에 가장 이제 메이저 그 조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당나라가 망한 뒤에 송나라가 서기 전까지 약간 어지러운 그 나라 있죠. 이것도 구양수가 편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누가 편찬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모자란다 해서 그거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 간략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다시 이거 편찬해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신5대사인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제목 자체는 5대사라고 붙었는데 먼저 나온 5대사가 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신5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5대사를 보면요. 이게 좀 약간 특이합니다. 이게요. 원래 세가를 사기에 세가가 나왔는데 한서 이후로는 세가가 안 붙거든요. 세가가 뭔가 하면은 제후들 그러니까 황제들 위주로 보통은 평가를 뭔가 이제 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열전으로 바로 넘어가고 지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신5대사는 조금은 특이하게도 세가를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죠. 이 5대가 워낙 이제 복잡하게 그 조대가 얽혀 있어가지고 그 지방의 제후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양서 입장에서 딱 보고 구양수 입장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세가를 안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제 조금은 특이하게도 신5대사를 보면은 이 세가가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24사를 다 가져왔거든요. 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 24사를 사실 이거 이대로 순서대로 전공하면은 다 외우거든요. 이거. 제가 모를 것 같죠. 근데 이게 다 압니다. 이거 다 알아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다 아는가 하면은 사실 너무 일부밖에 모릅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 이제 주로 제가 집중하는 조대가 이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진남북조까지 해서 뭐 신당서까지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참고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송서, 남제서 이것도 사실은 많이는 안 보는 편이고요. 이제 양서 많이 보고 진서 많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뒤에 것도 거의 안 봅니다. 수서, 구당서, 신당서를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주로 아는 익숙한 것도 이 조대 중에서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뒤에 거는 뭐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몰라요. 그 작가가 누구이다. 예를 들어서 신5대사 그리고 이제 신당서 이거 뭐 구양수가 썼다.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 24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학부생이니까 이거를 전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 거의 다 알 필요는 없겠어요. 중요한 거 위주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국 그 조대에서 역대로 그 정사로 삼은 게 24사입니다. 신원사하고 청사고 이 두 개는요. 중화민국시 그러니까 20세기 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아마 찾아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신원사 이거는 1919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 역대 조대에서 그 정식으로 역사서로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24사라고만 주로 하고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신원사 혹은 이제 청사고를 25사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이거를 넣기도 하고 이거를 넣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뭔가 이제
통일된 그런 의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중요하게 취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사기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한서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후한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그리고 구당서, 신당서 이 정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그리고 구당서하고 신당서 이 정도 되겠어요. 나머지는요 조금 이제 전문가들이 주로 참고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당서, 신당서도 사실 이제 이 신당서가 구양수가 썼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기하고 한서 그리고 후한서, 삼국지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시간 많이 갑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5대4 연관전 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본론에 대해서 본론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기는요 다 아시죠? 사기 누가 썼습니까? 사마천이 썼어요. 그죠? 사마천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이 역사서하고 사기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어떤 차이점일까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 역사서들 대부분은 황제들이 우리들이 이 앞선 조대의 공식적인 역사서가 필요하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학자들 한두 사람 뽑아서 명령을 합니다. 황제가 직접 자네가 이것을 편찬을 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편찬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사기는 어떻다고요? 사기는 사마천이 황제의 명령과 상관없이 사실 사마천은 원래 이제 자기가 역사를 아버지의 어떤 그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편찬을 하는데, 그 어떤 조대의 역사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그 황제들의 시시콜콜한 이런 것들까지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반역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어떤 황제의 정통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황제의 어떤 그 행위를 좀 안 좋게 평가를 해버리면 이게 바로 이제 반역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그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들이 얘기를 해야지만 그 후대 학자들이 편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묘한 그런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역사서가 사실은 그 이전에는 뭔가 이제 제대로 평가가 될 수가 없는 수준의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서를 한번 이제 아버지의 유언도 있다가 보니까 이 사마천이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평가가 다른 그 주된 세력과의 평가하고 서로 이제 약간 어긋난 부분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궁형을 당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살기는 살았는데 평생을 이제 조금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숨어서 이제 편찬한 게 사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는 이 뒤에 나온 이것들하고 뭔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준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한서는요, 이것도 사실 사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황명을 받들어서 편찬을 한 책이긴 한데 이게 어떤 거죠? 처음에 이게 이제 반고가 편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고의 아버지인 반표가 이 한서의 편찬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워낙 이제 이것도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이 반고가 제대로 끝까지 반표가 끝까지 못 써요. 그리고 반고도 하다가 죽습니다. 이거 끝까지 못 합니다. 이걸 누가 썼습니까? 밑에 누이 동생인 반소라고 있어요.
중국어로 하면 빤짜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여자인데도 왜냐면은 그 반고가 죽고 난 뒤에는 그 어떤 그 제대로 된 유학관을 가진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반시 집안의 그 가풍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은 그야말로 진전을 그대로 이어받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었기 때문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서를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서 이 3대 그러니까 한 집안에 세 사람을 걸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쳐가지고 나온 게 이제 한서다. 그만큼 이제 역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반소는요, 이거를 완성한 반소는요, 그 한나라 후한이죠. 한나라의 궁정에서 제대로 학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반소인데 이거를 이제 별명으로 이 결혼을 조씨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씨 집안의 큰 어떤 학자다라는 그런 뜻에서 조대가. 근데 이거를 따지아라고 안 읽어요. 읽으면 여러분 찾아보면 따구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차오따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조대가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메스터의 그런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은 이제 여성 학자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은 거의 첫 번째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역사를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중차대한 임무였다 보면 되겠거든요. 후한서는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 오늘 이제 삼국지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요거는 이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국지는요, 이거 여러분 진수라는 사람이 썼는데 우리가 아는 그 삼국지연이하고 다릅니다. 삼국지연이는 누가 썼죠?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삼국지연이 뭐 우리 보면 이제 뭐 한국에도 번역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잖아요. 그 심지어 어떤 분도 했냐 그 이문열 삼국지도 있고 뭐 그 정도인데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아는 그 삼국지는 역사가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역사 실제 사실이 한 반반 뭐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삼국지 역사는요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역사인 겁니다. 이걸 누가 썼다고요? 진수. 그래서 우리 흔히 구별하기로 진수 삼국지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삼국지 혹은 삼국지연이 이렇게 한국에서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쌍구옌이, 삼국연이 지자를 안 붙이고 삼국연이, 쌍구옌이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박사과정을 막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있던 학교에서 삼국지하고 삼국지연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수업을 했더라고요. 1년에 걸쳐가지고 여기는 이제 삼국지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교수님 한 분하고 삼국지연의에 대해서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두 분이 같이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랬고 그런데 이거를 막 민중의 어떤 목소리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소설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는 수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 과정을 듣기 전에 이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놓쳤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 그거 이제 교재를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상당히 재밌었더라고요. 예. 이런 수업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 이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거 중국에도 그렇고요. 이거를 역사하고 그 삼국지 그 소설하고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편찬해 놓은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면 상당히 이제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심심할 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찾아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24사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진서부터 쭉 가서 수서 바로 앞에까지 북사까지, 여기가 뭐입니까? 5호 16국 그 중구난방한 시대를 다룬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당나라가 끝나고 송나라가 서기까지, 이때도 보면 여러 조대로 막 쪼개져 가지고 이걸 5대 10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시기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진남북전은 이 진 때부터 이 나중에 수나라가 서기까지가 제법 길었습니다. 아마 370년 정도 될 거예요.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역사 서들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건 뭐라고요? 신오대사, 편찬자는 구양수, 그 앞에 구오대사도 있었는데 이 송나라 황제가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좀 약간 부족하다는 이런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구양수한테 시켜가지고 신오대사를 편찬을 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이라는 말을 안 붙였고 후대 사람들이 미리 먼저 나와 있었던 오대사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구양수가 썼는데 당연히 이거를 자기는 오대사를 새로운 오대사를 편찬하겠다는 마음가짐이긴 했지만은 굳이 자기가 그거를 신자를 안 붙여요, 보통은. 그래서 오대사를 지칭을 먼저 합니다. 오대사에서 영관이라는 어떤 관리에 대해서 꼼꼼히 자기가 이제 한번 다루어 보겠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전에 대해서 한번 서문을 한번 써보겠다 해서 쓴 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5대4의 영관전 서에 대한 얘기도 마쳤는데, 그렇다면 과연 영관은 무엇인가? 영관이란 또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영관은 영인이라고도 한다고 우리가 이제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악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는 그런 공인들, 또 이제 광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무슨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관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좀 약간 궁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라고 쳐주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조금 천대받는 그런 직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 처음에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장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장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은요, 후당. 이 후당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원래 이 이존욱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후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또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당나라를 또 세웠어요. 근데 이 당자를 굳이 이제 쓴 게 옛날에 그 아주 이제 번영했던 그 뭐 당나라처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한번 해보자. 제대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당나라의 위험을 한번 우리가 이어받아 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당을 그대로 썼는데, 후세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원래 있던 당하고 나누어서 이제 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존욱인데 죽고 나서 원래 이제 세종, 명종, 태종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붙이잖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장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종 이존욱이라는 사람의 흥망성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재위를 보면요, 923년부터 불과 이제 3년 정도 재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요, 후당의 건국자입니다. 이 사람이 돌골족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족이 아닌 거죠. 후량을 멸망시키고 천하의 반을 평정할 정도로 그야말로 위세가 있었던 사람인데, 즉위한 이후, 재위에 오른 이후에 뭐 불과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실정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근위병의 반란으로 이제 사망하고,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하여튼 좀 약간 뭔가 핏줄이 제대로 안 섞인 사람으로 좀 넘어갑니다. 그 제위가요. 좀 약간 그래서 조금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을 만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천하의 반을 평정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세를 떨쳤던 사람인데 불과 3년 만에 그야말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어떤 우리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이거는 지금 사실 보면 여러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좀 압축을 한다고 했는데도 좀 너무 길어졌습니다. 지금 12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본문을 지금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읽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조한테 제가 또 강선아 학생이 렌시在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呜呼，盛衰之礼，虽曰天命，岂非人事哉？ 네, 잘했습니다. 그죠? 잘 읽었고 고컨재 학생이 여기 거의 쯔쯔이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元章宗之所以得天下，与其所以失之者，可以知之矣。 네, 잘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유엔입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나오겠는데요. 이건데 우리 책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 원자잖아요.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명사는 사실상 웬만하면 이제 동사로 바꿀 여지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근원이 그 명사라면은 그 뜻은 동사로 바뀐다면 뭐가 되겠죠? 근원을 따져보는 것. 그러니까 규명하다, 따져보다, 탐구하다 이런 우리 책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읽을 때요. 유엔 짱종즈 소이드 텐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동사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읽었고 김금혁 학생이 끝에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김금혁 학생이 준비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김다은 학생이 끝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是是言晋王之江中也，以三十次庄中而告之曰， 네,告之잘했습니다.曰， 네. 네, 잘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큰 무리는 없죠.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담이긴 한데 여러분 이런 게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사성 처리가 이거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일성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보면 이게 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약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뜻도 있어요. 이게 진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아가다라는 동사일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그래서 이 글자는 좀 특이합니다. 그것 빼고는요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쉬운 것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석은요 어떤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짚어줬잖아요.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이 수오이를 어떻게 이제 이거 근데 많이 나와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그 문장 구조만 파악이 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김다은 학생이 했고 김미래 학생이요. 지베이 렌시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비록 한나라의 비록 승망성쇠의 의지가 하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사람의 일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한번 해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어떤 비애를 뜻하는 그런 감탄사. 그러니까 하고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줘도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하다 이거는 쇠하다. 그러니까 흥망성쇠의 이치가 비록 천명 하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의 뜻이라고들 얘기는 하지만 어찌 사람의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흥망성쇠는 당연히 이제 천명이겠지만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또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강선아 학생이 이거 좀 어렵긴 하겠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린 게 좀 있죠.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거의 쯔쯔이까지 한번 해석해 주시겠어요? 장종이 천하를 얻고 잃은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게 해석을 할 때 지금처럼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 그죠? 잘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또 이 글자 작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지금처럼 해석이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는 약간 좀 뭔가 거쳐야 될 과정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수이 많이 나왔어요. 뭐뭐 하게 되는 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까닭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장종이 천하를 얻게 되는 이유, 얻게 된 까닭, 얻게 된 원인, 그것과 그가 그것을 천하를 잃게 되는 그런 원인, 까닭을 얻게 되는 까닭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탐구를 해보는 것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명사구를 이끌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장종이 천하를 얻게 되는 까닭과 그가 그것을 잃게 되는 까닭을 탐구해 보는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흥망성쇠의 도리가 이 이치가 하늘의 어떤 뜻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일도 개입이 되어 있는 이런 개입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석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김미래 학생, 강선아 학생 했죠. 곡헌재 학생이 끝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세상의 말에 진왕이 돌아갔을 때 장종에게 화살 3개를 주면서 과하여 말하기를
아,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은, 자, 해석이 지금 잘 되었어요. 아, 참, 이거 얘기를 해야 되네. 그죠? 이 진왕이 누군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장종, 예, 이국용인데, 이 사람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종의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국용.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황소의 난을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황실에서 아 고맙다고 해서 하동절도사에 임명을 하는데, 여러분 당나라 후기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절도사들 위주로 해서 지방의 어떤 그 세력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이 중앙에서도 그냥 막 제후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 책봉을 하게 되는 이런 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왕은 누군가 하면 장종, 이존욱의 아버지인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진왕 이국용이 막 장차 죽으려고 할 때였는데, 그때 세 가지 세대의 화살로서 장종한테 주면서 이렇게 이 뒤에 나오는 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했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아, 예, 해석이 잘 되었죠. 이게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죠, 여러분. 아, 지금 시간이 다 되었네. 여러분 15분까지 맞죠? 아, 이 시간 다 됐. 예, 조금 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예,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오늘 수업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거 5대4 연관전서가 어렵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굉장히 많거든요. 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다음 시간에요 이거 다 끝내고 그 다음 거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거는 뭐냐면은 뭐지? 답 3화관 의서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답 3화관 의서가 있는데요. 이거를요 여러분 한 3분의 1 정도 예습하고 나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조금 기다렸다가 질문 없으면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PPT 지금 나은수 학생이 해석이 정리되어 있는 PPT를 올려준다. 이게요. 이거나 아니면은 그 강의를 올려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요.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노선을 정했냐면은 해석이 정리되어 있는 PPT를 위주로 수업 시작하기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 있는 동영상에서 100% 다 이 PPT가 있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파일로 주지는 않았지만은 동영상 강의에서 전부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제 PPT를 올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를 바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 강의에서 이 PPT에 해석이 정리되어 있는 게 안 보이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수업의 본 강의 직전에 복습을 할 때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또 질문해 주세요. 아, 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수업이 조금 쉬운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질문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가서 그 수업 참여란에 대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이번 주 내로 여러분 수업 참여란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다 이제 5점을 다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 다음번 목요일 수업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예.